오늘은 2022년 3월 22일 화요일이죠. 아침 8시 43분을 막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 맨하튼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컨텐츠는 심리학 개론입니다. 제가 앞서서 어떤 문학이랄지, 그 다음에 음악, 예술, 그 다음에 과학, 또 과학, 그리고 이제 의학, 에세이, 뭐 범죄학, 다크웹을 또 다루면서 많은 어떤 각계 어떤 학문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 어 뮤직 포 티네이지 걸스 앤드 보이즈 채널에서 오늘은 이것은 꼭 좀 다뤄야 하겠다는 어떤 분야, 학문적인 분야, 그 중에서도 이것도 어떤 인문학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은 별도로 좀 끄집어내서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학문. 그러니까 인문학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학, 어떤 별도의 어떤 학문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학 개론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오늘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컨텐츠를 또 진행하기 전에 이번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학적에 대한 어떤 권위랄지 신빙성이 있는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청취자로 하여금 공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쉽게 우리들이 이제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제가 서두에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자 양력에 대해서 제가 또 별도로 편집을 해서 저자 양력을 한번 보시면서 이번 심리학 개론을 아마 컨텐츠를 제가 진행을 하고 한번 청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별도 편집하겠지만 저자 양력이 포함될 겁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58분 심리학 개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권위적인 측면에서 양력에 대해 설명. 제가 깜빡하고 제 안경을 좀 안 썼습니다. 심리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학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우리는 이 심리학에 대해서 왜 열광을 하는가? 심리학에 대해서 왜 알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속이 어떤 뻥 뚫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명쾌하게 제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우리는 어떤 이런 심리학, 또 어떤 인간 심리학, 이런 심리학은 우리가 왜 궁금해하고 열광하는 것은 그 이유는 어떤 보통 제가 또 관심 있고 또 제가 다루기도 하는 어떤 미제 사건 학, 어떤 학문적인 의미에서 어떤 범죄학, 미제 사건학 측면엔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어떤 각계 분야, 그리고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9시입니다. 인생 삶 자체에 어떤 이것은 적용하고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먼저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컨텐츠 상에서 어떤 표현이랄지 어떤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어떤 핵심 요약적으로 우리들이 꼭 알 수 있는 어떤 그 집중도를 핵심적인 엑기스를 제가 컨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미리 앞서서 다루긴 제가 조금 일부를 다뤘었습니다. 어떤 이건 미제 사건을 또 다루시는 분들의 어떤 자료도 좀 제가 참고를 했고요. 가장 이미 앞서서 어떤 존 내시 이론이랄지 그런 것은 제가 또 사랑학 개론에서 또 설명을 드렸고, 지금 또 갑자기 또 생각하는데 1대 29대 300 이론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아직도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것들. 과거의 어떤 잘못된 오류가 또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면은 어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이론도 실제적으로 있었고, 제가 또 콘텐츠를 직접 또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학 개론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는 좀 안 될 거지만 그것도 그러한 사례, 유사한 어떤 그것도 심리학 측면에서 좀 다뤄보기도 했었고, 지금 오늘 다룰 것은 어떤 심리학 개론, 심리학 개론 중에서 어떤 우리 인간의 내면 심리,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내면 심리, 그리고 또 어떤 반음 효과에 이르는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룰 것이고요. 이러한 심리학은 역사적으로 1949년입니다. 심리학자죠. 버트랜 R. 포러, 1914년 태생이고 이분은 2000년도에 이제 사망하셨는데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표했던 논문 자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정, 그러니까 선입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자기 합리화에 대한 어떤 논문 자료고, 굳이 부제를 여기서 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은 심리학자도 속는 우리네 이론입니다. 심리학자도 속을 수밖에 없는, 심리학자 자체도 속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루겠고, 이것은 어떤 미제 사건이나 범죄학 측면에서도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어떤 이것은 심리 테스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호 단방향성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VOD적 쌍방향, 같이 한번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떤 쌍방향적으로 한번 효과를 실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넘 에펙트라고 하는 베넘 효과.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사실들이
어떤 자신과 어떤 자신의 입장과 일치가 되는 이런 모순적인 오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이러한 그 심리학 테스트가 그냥 아무런 저같이 어떤 양력의 소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는 사람이 그냥 어떤 매체랄지 어떤 컨텐츠로 이제 떠들면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력을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은 뭐 심리학이 어쩌고 어쩌니 저쩌니 베놈 효과가 에펙트가 어쩌지 저쩌니 하면은 이거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좀 속된 말로 저건 뭐야?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근거가 되고 어떤 권위가 있으면은 어떤 옷을 또 막 그냥 제가 뭐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파자마 바람 어떻게 런닝구 바람 뭐 잠옷 바람이 아니라 어떤 좀 차려입고 뭐 가운이면 가운이랄지 어떤 이렇게 좀 차려입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가운 효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놈 효과란 거지. 차려입지도 않고 그냥 막 한다 그러면 뭐 빗질도 안 하고 그냥 막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끼고 막 이러면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러한 양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권위적인 심리학적인 권위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이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이 된 듯한 한마디로 보편적 사실이 자신과 일치가 된다는 것일 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권위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오류나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 무슨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딱 그 사회적 지위가 뭐 법이면 법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 아니면 어떤 그 각계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고정이 한번 돼버리면은 처음에 자기가 지녔던 사고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그게 고착화가 돼가지고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어떤 실습, 어떻게 보면 쌍방향적인 그 청취자분들과 교감을 해가면서 간단하게 이것을 증명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상 제가 지금 뭐 녹화 시간이 좀 한정이 돼서 일단 끊었다가 다음에 어떤 교감을 하고 간단하게 심리학 어떤 그 심리 테스트, 인간 심리 테스트 어떤 반응 효과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한마디로 그 국제적이면서도 어떤 퍼스널적인 저만의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귀한 자료죠. 어떻게 보면 저작권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13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제 자신하고 쌍방향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인데 일단 이러한 어떤 심리 컨텐츠, 심리학 개론, 비트라이널 포러에 대한 어떤 베놈 효과까지 일단 이렇게 컨텐츠를 일단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흔히 우리들 주변에 어떤 사고의 어떤 고착화, 고정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 생활에. 근데 실제 그 당사자가 왜 억울하냐고 하면은 그 선입견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고 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사에도 어떤 초동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초동 수사가 흐지부지 돼버리게 되면은
그런 엉뚱한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엉뚱한 피해를 입는 동시에 실제적인 어떤 범죄자랄지 그 가해자는 도주가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타살 증거가 없다. 어떻게 누구한테 타살된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자살로 둔갑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유서까지 또 생긴다. 제가 왜 그러냐면 또 최근에도 또 콘텐츠를 또 보니까 유서라 그러면은 오히려 유서가 발견되면은 그 유서를 발견한 사람이라든지 그 관계된 사람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한지. 아니 거기서 또 오히려 범죄자를 그 역이용해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어떤 감금해놓고 어떤 그 물리적인 압박을 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유서를 쓰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자필이라 그러면은 그것을 강간하면 안 되죠. 그 오히려 범죄자가 더 잡기가 쉬워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자 그 머리 안에서 놀아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유서가 자필이 아니는 뭐 컴퓨터 워드라든지 MS 문서랄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로그 기록이라든지 그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또 단서로 해서 오히려 역이용해서 범죄자를 또 체포할 수도 있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강화가 됐다. 그리고 언론에다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네이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우울해보지 않고 한번 죽고 싶은 마음 없는 청소년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너무 이런 것이 자살도 솔직히 OECD 국가 중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타살 증거가 없어서 자살로 둔갑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 우울 안 해보고 슬픈 음악만 들어도 막 눈물이 맺히는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고, 그냥 막 죽고 싶다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고의 고착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또 흔히 뉴스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언론 보도는 또 우리가 너무 쉽게 공신력을 또 갖는 수도 있고, 다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제 말을 잘 합리적으로 또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행패, 난동을 부린다, 폭언 폭력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현미경이란 돋보기처럼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 해서 시간 편집이랄지 영상 편집할 때 끊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목격자 거짓 진술까지 포함시키면은 평소에 행동이 불량하고 과거의 범죄나 범죄에 준한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 상태가 좀 안 좋다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쁜 놈, 미친 놈으로 고정시켜 놔 버리면은 아무리 쌍방의 얘기를 들어도 사고가 한번 고착되어 있는 거면 그 변치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또 사건 사고로 봤을 때 뉘앙스,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미제 사건 콘텐츠 하면서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언론에다가 그런 뉘앙스를 한번 퍼뜨려 버리면은 그게 또 최초 보도가 돼가지고 그게 널리 알리는 거. 또 댓글 부대에 첫 댓글이 어떻게 이상한 안 좋은 부정적인 댓글을 쓰면 다 휩싸여 넘어가는 거.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립니다. 특히나 언론이면 공신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공영방송, 매체, 언론 보도, 뉴스 보도를 보면은 우리는 솔직히 과거엔 다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실제로. 지금에서의 광주 사태가 인권 유린이고 군인들의 군부 시대의 과잉 진압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폭도들이라든지 아니면 간첩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그거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공신력 있게 믿었어야 됐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지.
그것을 제가 과거의 사례에서 일단은 먼저 설명드리고, 그런 것이 사고의 고정화가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그건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도. 그럼 그것을 그런 오류에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심리 테스트적인 거 본인이 개발한 그 어떤 심리 테스트를 하고 일단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걸 하게 심리 테스트라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저 들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숨기는 편입니다. 어떤 선진국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 OECD 국가 중에서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은 어떤 타인 속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찾기 때문이에요. 타인들 속에, 그러니까 남 의식, 타인의 의식, 주변인 의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어떤 중간적이냐, 아니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기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이런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 테스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34분이고요. 자, 컨닝이라는 단어를 5번만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컨닝. 자, 그럼 3번만 더 외쳐볼게요.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외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입니다.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은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이세요. 한번 속으셨어요. 안 속으신 분도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속아요. 어떤 이분들도 많이 다 속고 심리학자도 속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담 없으시면 돼요. 뭐 내가 좀 뭐 안 좋아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꽃사슴 5번 해보세요. 시작. 꽃사슴.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일단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데, 한번 3번만 더 할게요. 꽃사슴. 산타클로스는 뭘 탑니까? 빨리. 루돌프도 계시고, 뭐, 꽃사슴도, 루돌프가 좀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산타클로스는 썰매를 탑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한 2번 정도 속고 나니까 그냥 확 깨시는 이렇게 분도 계십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서. 그럼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해볼게요. 근데 이거 오기로 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심리학 개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어떤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개인의 어떤 그 저작권적인 어떤 인터내셔널한 어떤 라이센스적인 어떤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떤 피처가 이렇게 공을 던지기 전에 액션을 취하다가 보면 야구 경기에서 MLB라든지 이렇게 보신 분들 알지만 피처 보크라고 하잖아요. 그 보크를 5번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 보크. 또 준비하시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네. 자, 3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크. 저 같은 경우는 옥수수 스프를 가끔 먹긴 합니다. 맨하탄에서. 그러면은 스프는 뭘로 먹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포크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포크가 떠오르셨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스프는
그 스푼으로 먹어요. 포크는 이제 깍두기라든지 이렇게 그 뭐 할 때 먹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유 뭐 더 안 할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또 속습니다. 그래 해봤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결국에 어떤 심리학 어떤 개론에 대해서 어떤 배놈 효과, 어떤 우리가 첫 번째 사고가 고착이 되면은 그것이 얼마만한 어떤 사고의 고정화가 돼서 또 모순과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제가 그럼 한 번 하고 이제 끝낼게요. 뭐 이거 하면 날 셉니다. 이거 제가 나름대로 구상한 것만 해도 한 700여 가지가 돼요. 지금 이거 처음에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뭐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사한 사례 보니까 한번 100여 개까지 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계속 틀리시니까 한번 저는 간단하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닌자 거북이 5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데, 자, 3번.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뭘 만드셨어요? 거북선. 거북선은 예전에 환희, 한산도 이렇게 시절에 태우던 담배가 거북선이고, 세종대왕은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한글 만드셨고,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간략한, 우리 어떤 배념 효과, 보편적인 어떤 묘사들이 어떤 자신과 어떤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어떤 그것이 어떤 가운을 입고 사회적 권위가 지위가 있고 어떤 보도라든지 이런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할 사고가 고착이 되면은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행패 난동 뭐 그런 예를 또 들기도 했었고 초동 수사 그다음에 보도만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사고가 고착되지 않고 모든 미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 그다음에 이런 각계 부분에 이제 삶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일단 제가 생각이 돼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컨텐츠의 어떤 주체는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어떤 김경일 심리학 박사님이 하신 컨텐츠예요. 뭐 제가 뭐 했으면 좋겠지만 뭐 잘 된 게 있으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또 청취하시고 많은 또 보충 어떤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한 어떤 세분화적인 좀 더 공신력 있게 여러분들도 한번 청강하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네, 이런 컨텐츠였어요. 저는 뭐 다 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속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속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41분 심리학 개론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